네이티브 같은 형태들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여기 사인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이게 플러스냐 아니면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그 찰지가 음의 차지냐 양의 차지냐 데피니션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모든 게 다 컨시스턴트하게 맞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읽는 논리를 처음에는 이게 좀 섞여 있어서 좀 저도 파악을 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정리된 거는 제가 강요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얘는 참고로 노멀라이제이션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커멘트가 하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파이 플러스 2파이라는 일련의 상태를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다가 2파이 더해줘도 원래 있는 상태랑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너드파인 페이스를 나타내는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파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원지름이 1인 원위에 있는 좌표계 거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좌표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릴레이션을 알고 있으니까 반대로 일종의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는 것처럼 이 넘버 오퍼레이터도 이 베이스 베이시스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이 파이의 리밋을 여기서 이 파이로 제한을 하면 그래서 이게 아이덴티티 있고 여기다가 넘버 스테이트를 가해주면 되는데 딱 이거를 보면 알겠지만
아이겐 밸류를 갖는 이런 스테이트들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 T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이런 애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1차원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했을 때 모멘텀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캣 벡터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아마 양자역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둘은 사실 조금 다른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페어 넘버라는 게 페어가 뭐 입자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웰디파이드된 어떤 넘버를 나타내는 베이시스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모멘텀이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 아이겐 밸류를 컨티뉴어스한 어떠한 값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죠. 그리고 이 넘버의 어떤 컨주게이트한 릴레이션을 갖는 페이즈 같은 경우는 스파의 모듈로만 정의가 되는 그런 배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넘버랑 페이즈의 릴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이 포지션 모멘텀하고 조금 달라요.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그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페이즈 아이겐 스테이트의 파이에 대해서 이 X를 나타냈을 때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줘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냐면, 전체로 왼쪽 텀은 2의 I 파이를 빼준 다음에 2의 마이너스 I 플러스 I 파이 n 플러스 1이 되고요. 두 번째 텀은 2의 마이너스 I 파이를 빼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근데 여기서 얘가 그냥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은 똑같이 그냥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는 파이로 나타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프리토니안의 아이겐 밸류는 이렇게 돼서, 이게 뭐냐면
방식이 조금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좀 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오퍼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커멘트를 지난 수업 이후에 하자면, 사실 저 페이지 오퍼레이터를 사실 정의를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cat 파이라는 캣을 우리가 예를 들어 퓨리어 트랜스폼 하는 것처럼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을 찾은 다음에 그냥 사용을 해줬죠. 그러면 이렇게 그 페이즈 스테이트들로 표현이 되는, 나타낼 수가 있는 이 페이즈 오퍼레이터는 어떤 성질을 갖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페이즈 오퍼레이터를 들면 이 상태에다가 가야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아까 또 뭘 보였냐면 이 파이 플러스 2파이라는 스테이트는 정의에 의해서 얘랑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또 얘는 마찬가지로 이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잘 정리를 하면은 얘네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이게 왜 발생하냐면 우리가 정의해준 이 데피니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스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그 아이겐밸류 값을 특정 영역 안으로만 국한시켜야지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써주기는 하는데 페이스 오퍼레이터를 직접 갖고 알자브라를 해준다던가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더 웰디파인된 오퍼레이터인 이런 오퍼레이터를 해줍니다. 정의를 해줍니다. 얘는 얘 i파이, 사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도 쓰곤 하는데, 왜냐면 요게 웰디파인 오퍼레이터라 해서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잘 이해한다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 i파이 오퍼레이터가 도대체 뭐 하는 오퍼레이터인지를 한번 계산을 통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넘버 스테이트에다가 이의 i파이라는 오퍼레이터를 가해주면은 뭐냐면
증가시키는 그런 오퍼레이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알파를 하면은 하나가 줄어드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써주는 방법이 있고, 또 이거를 모든 n에 대해서 다 전개를 해주면 그냥 플러스만 해주겠습니다. 전개해주면 얘가 n을 가했을 때 n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을 넣으면 n이 나오는 모든 커넥션들을 합해진 오퍼레이터니까 그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얘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렬로 표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n을 n 플러스 1로 올려주는 애들은 다이애고널에 이렇게 대각 방향에 0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1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나머지가 0이 되는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조셉슨 정션에 있는 회로를 퀀타이제이션을 할 때 해밀토니안을 뉴메리컬하게 놓고 다이고널라이즈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계산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네. 여기서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 점점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n을 기준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하모닉 오시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0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만 흡해주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만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A랑 A 대거만 바꾸는 얘를 표현을 해주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참고로 또 중요한 사실인데 아까 그 파일을 맨 처음에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줬었잖아요. 2의 마이너스 i 파이. 근데 어떤 리터처를 보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어떤 리터처를 보면은 이게 플러스 알파일 때 n이 감소하고 반대로 마이너스 알파일 때 n이 증가하는 그런 책들이나 아니면 논문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여기서 오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 덴션이 맞고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차지를 다시 정의를 해줘야 되는 이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도입하는 노테이션은 차지가 양수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모로 편한 점이 많아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페이즈 오퍼레이터가 잘 정의가 안 되는 오퍼레이터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이겐 밸류를 특정 영역 안에 제한을 시키도록 그렇게 정의를 해준다면 그래도 어떤 거를 보일 수가 있냐면 그래도 페이즈랑 넘버는 서로 캐노니컬리 컨주게트한 베리어블인 것을 보일 수가 있고 따라서 이게 일종의 넘버랑 페이즈의 언설티티를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랑 컨시스턴트 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플럭스랑 차시간의 캐노니컬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을 다뤘었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냐면 이 플럭스를 어떤 플럭스 퀀텀이 있고 파이 그리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차지 오퍼레이터를 2로 나눠준 유닛만 후퍼페어 차지로 해준 그런 유닛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 둘 간의 어떤 컨시스턴트한 릴레이션을 바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부셈슨 이퀘이션들을 다시 구조를 하는 것도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거는 강의록에 적혀 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모션을 저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을 통해서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 수업을 만회하는 그런 거였고요. 오늘 많이 다루려고 한 거는 초전도체의 성질 중에 또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이 플럭스 퀀타이제이션이라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난번 수업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초전도체는 마이스너 효과 때문에 마그네틱 필드를 가해주면 다 피해가고 이 안에서는 자기장이 0이 되는 것을 마이스너 이펙트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초전도체가 그냥 이렇게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니라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경우에는 마그네틱 필드를 가해주면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가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고리 안에 있는 넷 마그네틱 필드는 마그네틱 플럭스 퀀텀이라는 이 펀더멘탈한 컨스턴트의 정수배로만 통과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어떤 수전도 고리가 있어요. 수전도 고리가 있는데 고리에 고리를 따라서 어떤 컨투어를 잡아줄 거예요. C라는 어떤 컨투어를 잡아줄 테고 그리고 이 컨투어 내부에 있는 여기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을 S라고 줄게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익스터널한 마그네틱 필드가 가해졌을 때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 그래서 이게 플럭스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말도 또 있고
일단 지난번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은 이거 런던이 발표한 건데 그 초전도체의 상태를 그러니까 어떤 매크로스코픽한 웨이브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면은 그것으로부터 플럭스 퀀타이제이션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정의를 해주냐면 스코픽 퀀텀 웨이브 펑션. 그래서 여기서 S는 스코페어의 덴시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타는 이 초전도체에 있는 어떤 페이즈, 웨이브 펑션의 페이즈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이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있을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의를 해야 될 게 QS는 스코페어의 차지로서 마이너스 2E의 값을 갖고요.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에 쓰기 시작해야겠네요. 그래서 네. 여기서 페이스랑 소수점 정신에서 정해진 페이스랑 상관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상관관계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해요. 일단 이 페이즈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둘은 같아요. 외부에 자기장이 없으면 둘은 같습니다. 외부에 자기장이 있으면 구셉슨 그 current phase relation에 들어가는 이 파일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넣어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 페이스가 아니라 이 게이지 인베리언트 페이스라는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러면 지금 NS가 포크페어 덴시티 있잖아요. 네. 약간 저기 넘버 오퍼레이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페이스랑 넘버 오퍼레이터랑 지금 휴메니컬 리레이션, 휴메니컬 리레이션에 만족하는 하나의 웨이브 펑션으로 조율 잡고 있어요.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얘는 페이즈가 좀 더 잘 디파인된 밸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아까 그 스코페어 넘버는 아일랜드의 넘버가 딱 디스크리트하게 있는 상황을 가정한 거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얘는 스코페어의 덴시티를 나타내는 거라서 사실 그 넘버의 언설턴티가 있는 어떤 영자 상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좀 클리어하게 설명하는 프로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하자면 얘는 페이스가 잘 정의된 그런 베이시스에서 일하는 거 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얘도 뭐 페이스가 맞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 넘버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해보면 어떻게 정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정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네, 간단하게 어떻게 구하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지가 있고 이게 probability가 있잖아요. 그 probability current에다가 이 charge를 곱해주는 게 이 supercurrent density일 텐데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QS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I star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근데 이 사이 이 웨이브 펑션의 시간에 대한 partial derivative는 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계산자적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슈퍼커런트를 구했어요. 근데 얘가 페이즈의 그레디언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벡터 포텐셜이라는 애가 여기 들어가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커런트를 생활했을 때 얘는 우리가 뭐 게이지를 어떻게 정하든 바뀌지 않는 측정할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잘 정의된 값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게이지에 대해서 변하는 값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지 인베리언트한 어떤 페이즈라는 것을 정의를 해줘야지만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커런트를 잘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거는 오늘 시간이 되면 다루려고 하는데 네,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티베이션만 보고 그래서 얘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대문자 람다에다가 AS를 아까 그리고 여기 정의를 안 해준 것 같은데 이 MS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스톡스 디오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A를 순적분한 게 면적분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curl A를 이렇게 enclosed area에 대해서 면적분을 해줄 수가 있다고 배웠었죠. 네, 좋습니다. 근데 또 벡터 포텐셜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curl A가 결국에 magnetic flux density 혹은 magnetic field를 하는 B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integral ds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magnetic flux예요. 그래서 이 C 안에 있는 면적을 통과하는 magnetic flux가 G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얘죠.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면은 얘는 항상 페이즈가 2파이 모듈로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2파이 곱하기 정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방정식은 예를 들어야겠네요. 파이가 똑같이 곱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magnetic flux 퀀텀의 n대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이퀘이션의 좌변에 있는 애를 플럭소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뭐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두 개의 파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해서 다시 쓸게요.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파트는 결국에 그 슈퍼커런트가 그리고 magnetic 필드를 가해주면은 인듀스가 될 텐데 유도가 될 텐데 얘가 생산하는 플럭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슈퍼커런트는
표준도체 내부에서 쓸 수가 없다 했죠. 왜냐하면은 런던 페네트레이션 뎁스 안으로 이상 들어가게 되면 마그네틱 필드가 0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틱 필드가 바뀌는 레이트가 0이면 플러스가 바뀌는 레이트가 0이면 빗전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서 커런트가 0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거의 서페스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내부를 통과하는 external flux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해준 거를 플럭소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플럭소이드 퀀타이제이션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마그네틱 필드를 가해주면은 이게 표면에 유도 전류가 생성이 돼가지고 이 유도 전류를 생성하는 플럭스랑 가해준 플럭스가 넷 플럭스가 여기를 통과하는 게 마그네틱 플럭스 퀀텀의 정수배가 되도록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인듀스 프레퍼런스고요. 그것을 이해를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가해졌을 때 어떤 현상을 일으키나 재밌는 것들을 공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플럭소이드 퀀타이제이션에 배웠어요. 되게 좀 미묘한 거긴 한데 플럭스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JS라는 애는 서페스에만 거의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컨투어를 이 런던 페네트레이션 데프트 이상의 더 깊은 곳으로 잡아줄게요. 표준도체 내부를 깊이 통과하는 이 통로를 경로를 컨투어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깊이는 런던 페네트레이션 데프트라고 부르는 얘보다 깊은 랭스케이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저 JS가 0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안에 통과하는 플럭스가 이제 magnetic flux 퀀텀의 정수대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이스너 이펙트에 대해서 배울 때는 자기장을 절대로 통과 못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자기장이 초전도체를 절대로 통과 못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고리가 생기면 고리를 통과하는 애도 고리를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기장은 근데 어떤 값의 정수들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퍼펙트 컨덕터랑 그 초전도체를 비교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비슷하게 얘도 재밌는 논리가 구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실린더 형태의 초전도체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external 필드가 0이고 t가 tc보다 높아서 얘가 놀머한 상태에 있다고 맨 처음에 가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냉각을 시키겠습니다. 이건 얘를 크게 그린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것들이 뭔데? 그래서 냉각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래서 생각되는 정도 T가 TC 밑으로 가서 초전도 상태에 있어요. 가해주는 자기장이 없으니까 뭐 유도되는 전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자기장을 가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을 때 초전도체는 자기장을 완전히 밀어낸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장을 여기 가해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초전도체 벌크 안에는 자기장이 0이 되어야 되니까 가해준 자기장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바깥 표면에 이렇게 전류가 유도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 표면에 전류가 유도되면 얘를 JS out라고 할게요. 자, outer surface에 얘가 이렇게 유도가 되면은 얘가 가해주는 자기장 때문에 이 external field를 상쇄시켜주는 필드가 나타나서 이 벌크 내부에 자기장이 0이 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장을 만들고
가해지고 있는 경우. 그래서 장기자는 가해주면은 장기자는 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normal 인 경우는 장기장이 이렇게 다 통과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온도를 낮춰줘 보겠습니다. 자기장을 유지한 채 온도를 낮춰주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자기장은 초전도체를 통과할 수가 없죠. 아이스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해질 자기장을 상쇄시켜주는 surface current가 여기 있었던 것처럼 생기게 돼요. 바깥 면에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근데 자기장은 이 내부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은 그냥 편의상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 바깥에 걸어있는 자기장이 있고, 얘가 유도돼서 이 표준도체 버블 내부에서는 마이너스 필드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안쪽에 또 서페스에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유도 전류랑 익스터널 필드가 만들어내는 이 마그네틱 플럭스의 합이 이렇게 퀀타이즈가 되겠죠. 마그네틱 플럭스 퀀타이제이션 릴레이션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슈퍼커런트랑 얘가 만들어내는 것의 합이 n파이 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장을 꺼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장을 꺼주면 놀랍게도 익스터널 필드는 0이지만 여기 안에 이 퀀타이제이션 된 마그네틱 플럭스는 계속 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가 안에 유도 전류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유도 전류가 아니라 persistent한 current가 여기 흐르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그네틱 플럭스 라인들을 만들고, 여기를 통과하는 네트 플럭스가 아까랑 똑같은 n파이 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흐르려면 전류가 그때 흘러야 될 것 같은데.
자기장이 지나갈 수 있는 패스를 구멍을 뚫어주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이트 슈퍼컨덕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럭스 트래핑 폴들이 있어야지 마그네틱 필드가 잘 지나가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만약에 너무 높은 마그네틱 필드를 견디고 있다면 볼텍스가 생기게 되거든요. 볼텍스가 생기면 또 초전도 회로에서는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놀몬 메탈이 어떤 놀몬 메탈이 생기는 미션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플러스 트래핑을 칩에서 많이 해주고 합니다. 네. 온도를 낮추면 플러스 컴패리션 넘버 바꿀 수가 온도를 낮추면 플러스 컨타이레이션 넘버를 웬만큼 큰 자극을 가하지 않으면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플러스 컨타이레이션의 이 N 넘버가 바뀌는 현상을 이 페이스 리드라고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정확히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셉슨 정션하고 관련 있는 경우도 많고 조셉슨 정션도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정션만 소개를 했지만 또 복잡한 경우는 페이스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마그네틱 볼텍스가 하나 딱 나오고 그게 얘랑 만나면 뭔가 페이스가 플러스가 딱 바뀌고 이런 메커니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게이지 인벨 페이스랑 스피드까지 하고서 이 초전도체에 대한